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20년 제3회 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41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공종 시공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다, 그죠? 시공하는 계획이니까요. 작업 일정, 투입하는 인원수, 품질 관리 기준은 맞겠지만 하자 보수 계획서까지는 시공 계획에는 포함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갑니다. 모래 채취. 수중에 흙을 퍼올리는데 가장 적합한 기계 장비는, 그죠? 불도저, 롤러, 스크레이퍼. 전부 다 굴착용 기계가 아니죠, 그죠? 답은 2번의 드래그 라인. 서 있는 위치보다 낮은 장소로 굴착하면서 수중 굴착, 연약한 지방 굴착이 가능하고요. 굴착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넓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용접 작업에서 용접봉을 용접 방향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게 움직여서 용과 금속을 용착하는 운봉 방법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움직여서 용착시키는 걸 우리가 위빙이다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4번 넘어갑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타설할 때 중심 간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요, 말뚝 머리 지름의 2.5배 이상 또는 750mm 이상 중에 큰 값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고요. 자, 해설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45번 넘어갑니다. 철근 단면을 맞대어서 산소 아세틸렌 화염으로 가열하여 적열 상태에서 부풀려서 압력을 가해 붙인다. 그죠? 이게 바로 가스 압점 이음 앞에서 나왔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을 크게 하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분말도가 큰 시멘트. 분말도가 클수록 물의 양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물이 건조되면서 수축 커진다. 그죠? 맞습니다. 흡수량이 많은 골재, 물이 많으니까 건조 수축 커지죠. 부재 단면은 치수가 클 때 그랬는데요. 부재 단면이 작을 때가 건조 수축이 커진다 그랬죠. 요거 틀렸고요. 온도가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 건조 수축이 커집니다. 자, 그 다음 47번 넘어갑니다. 지하수가 많은 집안을 탈수하여 건조 집안으로 개량하기 위한 탈수 공법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생석회 말뚝, 페이퍼 드레인, 샌드 드레인 전부 다 탈수 공법이죠. 아닌 거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설치되는 자동식 세륜 장치. 그죠? 건설 현장에 트럭이나 이런 바퀴에 흙이나 먼지가 많죠. 씻어내는 세륜 시설입니다. 측면 살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측면 살수 시설의 슬러지는 찌꺼기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 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다. 좋다, 그죠? 측면 살수 시설의 살수 길이는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으로 합니다. 측면 살수 시설은 수송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수적 물은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우수나 공사용수 활용을 금할 필요 없죠. 빗물이나 공사용수를 사용한다면 전략되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용수 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 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 이용합니다.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그죠?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지하연속벽 슬러리월 공법의 시공인데요. 순서를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연속벽 할 때는요. 일단 가이드월, 그죠? 안내벽부터 설치해야겠죠. 가이드월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굴착한다. 그죠? 굴착합니다.
그 다음에는 철근망을 조립해서, 그죠? 철근망 조립해 놓아야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어디 갔습니까? 예, 지금, 네, 가이드월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굴착해야죠. 그죠? 땅을 파는 굴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엔드파이프 설치해야 된다. 그죠? 엔드파이프가 뭐냐면, 인터로킹 파이프죠. 요 인터로킹 파이프를 통해서 철근망을 삽입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 엔드파이프, 인터로킹 파이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철근망 조립해서 집어넣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트레미관을 통해서 콘크리트 타설합니다. 그죠? 되었나요? 예, 순서가요? 그럼 맞게 된 거 찾으니까요. 답은 2번 됩니다. 지하 연속벽의 시공 순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50번 넘어갑니다. 알루미늄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거푸집 해체 시의 소음이 매우 적다. 패널 간 연결 부위 품질이 우수하다. 기존 재래식 공법과 비교하여 건축 폐기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패널의 무게를 경량화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그죠? 자, 우리가 알루미늄 거푸집은 뭔가 하면요. 거푸집 프레임 및 패널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경량화, 가볍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유로폼보다 가볍고 강성이 큽니다. 그리고 패널 간 연결 부위 품질이 우수해요. 시공 정밀도가 우수하고 기존 재래식 공법과 비교해서 건축 폐기물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알루미늄 거푸집이다 보니까 해체 시에는 강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연결 부위 품질이 우수하고 건축 폐기물 억제하고 경량화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소음은 매우 적다. 틀렸죠? 소음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세우기 장비 중에서 이동식 세우기 장비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크롤러 크레인, 가이데릭, 스티프레그 데릭, 타워 크레인. 이 중에서요, 움직일 수 있는 게 크롤러 크레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골 세우기 장비 중에서 트럭 크레인과 크롤러 크레인이 이동식 세우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세우기 장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예, 52번. 용접 접합 시에 발생되는 결함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언더컷 아래로 패였죠. 블로홀 공기구멍 남고 오버랩 겹쳐지는 결함이죠. 아닌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철골조 건물의 연면적이 5,000m 제곱일 때 철골재의 무게 산출량을 계산하라. 톤으로 계산하라. 그죠? 근데 단위 면적당 강제 사용량이 0.01에서 0.02로 톤 퍼 미터 제곱. 미터 제곱당 0.1에서 0.15톤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5,000m 제곱인데요. 0.1톤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500톤이에요. 자, 그죠? 퍼 미터 제곱이 되고요. 5,000톤을 곱하기 0.15로 계산하면 750이에요. 그죠? 톤 퍼 미터 제곱.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다? 500에서 750톤이다 나오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넘어갑니다. 네, 앞에서 나왔다. 그죠? 수밀 콘크리트 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배합은 콘크리트 소유 분비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나 물 결합 재비는 되도록 크게 한다. 아니죠, 그죠? 수밀이니까요. 물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되도록 작게 하여 18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할 때는 120 이하로 합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개선시키기 위해 왜냐면 물이 적게 들어가니까요.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 사용할 때 공기량 4% 이하가 되게 합니다. 자, 물결합 재비는 50% 이하. 그죠? 할렘 콘크리트는 60% 이하인데요. 수밀은 물 콘크리트비 50% 이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55번 넘어갑니다. 철근 일무의 종류에 따른 검사 시기와
횟수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빨간색 아니라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가스압점 이음시 외관 검사는 전체 개소에 대해 실시합니다. 가스압점 이음은 외관 검사는 전체를 다 한다, 그죠? 가스압점 이음할 때 초음파 탐상 검사는 1검사 루트마다 30개소씩 발치해서 하고요. 기계적 이음의 외관 검사는 전체 개소에 대해 합니다. 용접 이음의 임장 시험은 700개소마다가 아니라 500개소마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인데요. 요것도 잘 나오진 않아요. 요거 틀린 거 정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벽체 전용 시스템 거푸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전부 다 벽체 전용 시스템 거푸집인데요. 테이블폼은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건 뭐다? 바닥 전용 거푸집이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7번 넘어갑니다. 네. 건축주가 시공에서의 신용, 자산, 공사 경력, 보유 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격한 단일 업체에게 입찰시켜요. 한 사람을 지명해서 가장 적합하게 입찰시킨다. 그죠? 이게 특명 입찰이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8번 넘어갑니다. 공동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각 회사의 소요 자금이 경감되죠. 혼자 하지 않고 여러 회사 모이니까요. 소자본으로 대규모 공사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가 위험을 분산해서 부담하게 되죠. 상호 기술 확충을 통해서 기술 축적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불리한 게 아니라 가능하죠. 회사마다 새로운 공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9번 넘어갑니다.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일 때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좋습니다. 기상 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 두께가 얇을 때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는 10도씨 정도를 확보해야 하고요. 콘크리트를 타설할 마무리된 집안이 이미 동결되어 있을 때 그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녹이지 않고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된다. 틀렸죠? 동결되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해야 되죠. 그죠?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 온도가 급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즉시 시트,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어주는 거 맞습니다. 자, 네. 그 다음 몇 번인가요? 밑에 60번 있습니다. 네. 기초 하부의 목매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60mm 정도의 두께로 강도가 낮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들어요. 그래서 기초 하부에 목매김이라는 거는 위치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목적으로 아주 얇게 바르는 콘크리트다. 그죠? 요거를 밑창 콘크리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학 61번입니다. 건축 공사에서 일반 창유리로 사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일반 창유리는 소다 석회유리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좀 덜 나왔기 때문에요.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재 함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목재의 함유 수분 중에 자유수는 목재의 중량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물리적 성질과는 관계가 없는 게 자유수였습니다. 침엽수의 경우 심재의 함유수율이 변재보다 크다 했는데 바뀌었죠, 그죠? 잘 변화되는 변재 함수율이 심재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섬유 포화 상태 함수율 30%, 기건 상태란 목재가 통상 대기의 온도, 습도와 병행된 수분을 함유한 상태죠. 이때는 15%,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63번. 건물의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완충제를 넣어주는 거 좋다, 그죠?
부드러운 표면 마감재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바닥을 띄우는 이중 바닥으로 하는 거 좋고요. 바닥 슬래브 중량을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야 아래층의 층간 소음도 적어진다 그랬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넘어갈게요. 굵은 골재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에 따른 흡수율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A가 의미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표건, 절건 그랬죠. 그죠? 그래서 흡수율은 절건 질량분의 표건 마이너스 절건 곱하기 100이었죠. 그래서 A가 뭐다? 절건 질량, 절대 건조 상태 질량.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5번 파란색 별표 할게요.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사용 용도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가문성이 낮은 것으로서 주로 일반 지역의 노출 지붕, 기온이 비교적 높은 지역 지붕에 사용되는 것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잘 안 나오다가 나와서요. 한번 훑어볼게요.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입니다. 1종이죠. 침입도 3 이상인데요. 보통의 가문성입니다. 실내나 지하 구조 부분에 사용돼요. 2종이죠. 침입도 4 이상인데요. 비교적 적은 가문성이고요. 일반 지역의 경사가 완만한 옥내 구조부에 쓰입니다. 3종은 침입도 5 이상입니다. 가문성이 적고요. 노출 지붕 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지붕에 사용됩니다. 4종은 침입도 6 이상인데요. 가문성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한랭 지역의 지붕이나 기타 부분에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기온이 비교적 일반 지역의 노출 지붕이나 기온이 비교적 높은 지역 지붕이다 했으니까 3종이죠. 침입도 5 이상을 쓰는 게 좋습니다. 66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건조 수축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단위 시멘트량이 작을수록 커진다.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그죠?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다, 그죠? 단위 수량이 클수록 건조되니까 커지겠죠, 그죠? 골재가 경질이면 작아지고요. 부재 치수가 크면 작아지죠. 부재 치수가 작을수록 앞에서 크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용재나 유재 상태의 방수재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하여 방수막을 형성합니다. 여러 번 칠해서 막을 형성한다 해서 이거를 도막 방수다라고 하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측정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죠?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 건 슬럼프 시험, 다진계수 시험, 자, 비비 시험인데요. 진동대식 시험이 있고, 흐름 시험 등이 있는데요. 자, 이거 모르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그죠? 요거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시멘트의 안정성을 시험했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열재 넘어갈게요. 69번. 단열재 선정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흡수율은 낮아야죠. 그죠? 비중이 크다? 열 전도율이 낮아야 단열성이 있죠. 내화성이 좋을수록 좋겠죠. 근데 비중은 같은 두께인 경우 경량의 재료일 것, 즉 비중이 작을수록 좋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갑니다. 비철금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청동은 동과 주석의 합금이다. 맞죠? 그죠? 건축 장식 철물이나 미술 공예 재료에 사용됩니다. 황동은 동과 아연의 합금이죠. 산에는 침식되기 쉬우나 알칼리 암모니아에 침식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동은요, 산과 알칼리에 약하죠. 그래서 황동은 콘크리트에 접하는 곳에서 부식이 빠르죠. 산 알칼리에 약한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광선, 열의 반사율이 높지만 연질이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고요. 납은 비중이 크고 전성, 연성이 풍부하다. 맞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1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돌 붙인 공법 중에서 석재를 미리 붙여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GPC 공법, 그죠? GPC란 화강석 판재를 고정철물을 고정시킨 후에 일단 판재를 고정시켜 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한 패널을 뜻합니다. 그래서 석재와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킨 GPC를 공장에서 제작해 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외벽에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부착합니다. 그래서 석재를 미리 붙여놓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일체화하는 거, 답은 3번의 GPC 공법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축용 소성 점토벽돌에 색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철화합물, 망관화합물, 그죠? 철산화물이나 석회물질, 망관화합물에 따라서 소성 온도, 굽는 온도에 따라서도 색깔 달라지죠. 그죠? 색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석회 물질이 많으면 황색되고 철산화물이 많으면 적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철이나 망간이나 소성 온도는 영향 주는데요.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3번 넘어갑니다. 실재 혹은 실링재가 아닌 것은 실링재 종류는 코킹재, 퍼티, 게스킷 등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에 굵은 골재 절대 용적이 500이고 장골재 절대 용적이 300일 때 장골재율을 구하라. 전체 중에 장골재가 몇 프로 들었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골재 용적이니까요. 전체니까 2개 더해야 됩니다. 500 플러스 300분의 장골재 용적 300 해주고요.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넘어갑니다. 열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연비, 초비, 폴리 이거 전부 다 가수, 연비, 초비, 폴리 열가소성 수지죠. 아닌 거 답은 3번의 요소수지죠.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6번 넘어갑니다. 위장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회반죽 벽은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공이 곤란합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과 화학 반응하여 경화되는 수경성 재료입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마그네시아 석회에 모래 여물을 섞어 반죽한 바른벽 재료입니다. 석고 플라스터는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흡수하여 경화한다. 탄산가스와 만나서 경화하는 건 기경성이죠. 그죠? 기회돌, 회반죽, 회사벽,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였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죠. 자, 요건 빨간색 별표, 그죠? 해설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77번 넘어갑니다. 내약품성,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 방수층을 겸한 바닥 마무리재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에폭시, 도박, 방수가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일반적으로 철, 크롬, 망간 등의 산화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염색품의 색이 바래는 것을 방지하고 채광을 요구하는 진열장에 이용된다. 그죠? 그래서 철이나 크롬이나 망간 등의 산화물을 혼합하여 제조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색이 바래지 않고 채광을 요구하는 진열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바로 자외선 흡수율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79번 넘어갑니다. 회반죽의 발음의 주 원료가 아닌 것. 우리가 회반죽은요, 소석회, 모래, 해초, 풀, 여물을 혼합하여서 섞어준다. 그죠? 아닌 거 2번 점토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옥제 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대기 건조 시에 통풍이 잘 되게 세워놓거나 일정 간격으로 쌓아 올려 건조시킨다. 좋죠. 마구리 부분은 급격히 건조되면 갈라지기 때문에 페인트 등으로 도장합니다.
인공건조법은 건조시 기간이 통상 5에서 6주면 굉장히 길게 걸리죠. 인공건조는 목재를 건조하기 위해 습도, 온도, 압력을 인공적으로 조절해서 짧은 시간에 건조하는 게 인공건조법이에요. 3번 틀렸고요. 고주파 건조법은 고주파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화시켜 발열 현상 이용해서 건조한다. 좋습니다. 자, 80번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설 안전 기술 81번 넘어갑니다. 항타기 양발기 조립하는 경우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과부하 장치, 제동 장치는 항타기 양발기와 무관하죠. 그죠? 권상기 브레이크나 쐐기 장치의 이상 유무, 본체 연결부에서 풀림이나 손상 유무,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죠? 맞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2번 넘어갑니다.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할 때 첨부 서류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은 맞는데요. 가설도로 계획서 필요 없죠. 답은 4번 되고요. 83번 넘어갑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관으로 외부 비계를 설치할 때 비계 기둥의 최고 높이가 지금 45m예요. 그죠? 이게 45m다 하겠습니다. 비계 기둥이 45m인데요. 법령에 따라 비계 기둥을 2개 강관으로 보강해야 하는 높이는 그랬습니다. 자, 높이가 몇 미터 초과할 때? 31m를 초과할 때는 31m 위에 있는 게 아니라 31m의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을 2본의 강관으로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건 위의 하중을 다 받아야 되니까 밑이 더 튼튼해야 돼요. 이게 강관이 1개가 아니라 31m부터는 다 2개로 이렇게 묶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45에서 31m니까 여기 얼마 남았습니까? 45에서 31을 빼면 14m가 여기 남았죠. 그죠? 그래서 31m 밑부분은 2본의 강관이고 윗부분만 14m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계 기둥을 2본의 강관, 잘못 설명을 잘못했다.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비계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가, 위에가 31m고요. 걔는 밑에 부분 비계 기둥을 2본의 강관으로 묶어야죠. 그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요. 반대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전체가 지금 45m잖아요. 그죠? 그러면 31m 밑에 기둥은 얼마 되겠습니까? 45에서 31을 빼니까요. 14m가 2본으로 묶어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너무 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설명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잠시 정신을 놓치면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현장 타설 공법과 비교한 PC 공법, 그죠? 철근 콘크리트 현장 타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현장에서 타설하는 거고요. PC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조립만 하는 거죠.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거, 그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맞습니다. 현장 작업이 감소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인력 절감 가능합니다. 근데 무조건 공사비가 저렴하진 않겠죠. 공장에서 생산한 거 비쌀 테고요. 또 수송하는 운반비도 비싸지니까요. 공장 제작이므로 콘크리트 양생 시에 최적 조건에 의한 양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흙막이 지보공 설치했을 때 붕괴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에 즉시 보수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버팀대를 땅속에 박았다면 꽉 박혔나 보자 그랬죠. 그죠? 흔들리지 않게 꽉 박히는 게 기납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벽체를 이렇게 접속했다면 접속부나 교차부 부분이 튼튼한가 확인하자. 그죠? 부재 접속부, 교차부의 상태.
그 다음에 재료의 균열이나 손상이나 변형이나 탈락이 없어야 된다. 그죠? 부재, 손상, 변형, 변이, 탈락, 유무. 자,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요. 예, 집안을 따라 침하되지 않아야 된다. 침하 정도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고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86번 넘어갑니다. 예, 실기에 잘 나옵니다. 작업 발판 통로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 조치로 옳지 않은 거. 그죠? 이렇게 작업 발판 통로 끝이나 계급부에는요, 예, 안전난간 설치하고, 울타리 설치하고, 수직형 추락 방만 설치 좋죠. 아닌 거 답은 2번. 와이로프 설치 아니다. 그죠?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히빙 현상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토질 집안은,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생겼죠. 보일링은 물이 잘 스며드는 예, 사질 집안, 모래 집안에서 생겼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8번은 삼각형, 그죠? 법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답만 한번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암질 변화 구간, 이상 암질 출현 시에 판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지금 법규에는 없어요. 답은 지표 침하량이다. 체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89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블레이드 길이가 길고 낮으며 블레이드 좌우를 전후 25에서 30 각도로 좌우로 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전은 이렇게 블레이드가 그죠? 이렇게 각도가 25에서 30도까지 있어서 흙을 옆으로 보내는 게 각이 졌다 그래서 앵글 도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90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동마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을 사용합니다. 네.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 파이프 서포트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여 수평력에 대한 보강 조치한다는 건 규정에 없죠. 위에 거 3가지 그죠? 자, 틀린 거 답은 4번 됩니다. 91번 실기까지 중요하죠. 낙하물 방지망 설치할 때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거리. 낙하물 방지망은 2m 이상, 추락 방호망 3m 이상이라고 말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2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그죠? 타설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크다. 타설 높이 높을수록 측압이 크다. 기온이 낮을수록 크다. 근데 콘크리트 강도와는 무관했습니다. 자, 해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그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추락 시에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 안전대 로프는 허리에 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로프 길이가 너무 길어도 다 풀려버리면 결국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보다 로프 길이가 더 길다면 줄이 다 풀리면서 사람은 땅에 추락하겠죠. 그래서 로프 길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죠? 허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필요하겠죠. 이게 신장의 2분의 1이죠. 2분의 170이고요. 그리고 원래 로프 길이가 있겠다, 그죠? 로프 길이가 150 있죠. 그 다음에 로프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늘어나는 길이가 있어요. 150 곱하기 신장률이 0.3이다. 그죠? 요거를 다 했는 길이죠. 이거, 예, 요까지가 거리다.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 더 길다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하게 되면 280cm, 2.8m죠. 그래서 요까지 거리가, 예, 로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바닥면까지 거리를 h라 하면 h와 h가 되어야 된다. 요 길이가 h보다 하면 길이보다는 로프가 좀 짧아야 바닥까지 추락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4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 크레인은 제가 천정 크레인 그려놓고 기억하자 그랬죠. 자, 일단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납니다. 그죠? 줄이 통하는 곳이 안전한가 보자.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자, 레일이 나쁘면 이것도 떨어지는 결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주행로 상측의 레일을 보자 그랬죠.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병행하는 레일의 상태. 그 다음에 스탑하는 기능, 그죠? 사고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와이로프 감아 올리다 멈추는 공가 방지. 기계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까지죠. 아닌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비계, 높이가 괄호 이상인 작업 장소에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라.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고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재료 간 틈은 3cm 이하. 높이 얼마 이상일 때죠? 2m. 바로 2m 이상이 되면 추락 시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재해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높이를 2m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넘어갑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승강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넣으시오 했습니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괄호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 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라. 역시나 높이도 2m, 깊이도 2m. 그죠? 2m에서 떨어지거나 하면은 위험하다. 그죠? 높이 기준 2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리프트 방호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양중기 공통 방호 장치다. 그죠? 첫 번째 과부하 방지, 두 번째 공가 방지, 세 번째 비상 정지, 네 번째 제동 장치까지가 공통이에요. 리프트에만 추가되는 게 조작반 잠금 장치다. 그죠? 자동차 전용 리프트는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 경보 장치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98번 자주 나옵니다. 부두나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나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 설치합니다. 폭을 얼마 이상으로 합니까? 그죠? 90cm 이상.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9번 중요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는 맞는데요. 접대비 아니죠. 그죠? 해설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00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광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비계 기둥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1m 이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 1.5m 이하죠. 그죠? 띠장 간격은 2m 이하, 비계 기둥간 적재 하중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기 대비해서 특히나 숫자 나오는 거, 숫자부터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했습니다. 한 대략 5년치 정도요, 함께 풀었는데요.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5년치 충분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5년치만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서 대부분이 맞는 답이 나온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1년치씩 넘어가셔도 스스로 공부해도 크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반복되는 문제가 많아지실 거니까요. 틀린 문제만 체크해서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예상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보다는 기출 풀어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이제는 시험이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벽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판사마다 모의고사는 그냥 그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지 정말 시험을 보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선 충분히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